안녕하세요. 절대값 주의부의 개념 PD 한 PD입니다. 오늘은 정리해고 울타리 안의 순한 양들 제3부입니다. 아는 전쟁터, 밖은 지옥. 요즘 해고 통보를 메시지 또는 SNS로 한다고 합니다. 사실 직접 대면하고 하려면 불편하고 서로 안 좋은 상황에서 만나면 어떤 불상사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카톡 또는 메시지가 편하겠죠. 증거도 남고 해고 발표가 예정된 당일날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참 얼마나 초조하게 그것만 보고 있겠습니까? 그때 되면 인생이 초라해집니다. 바로 그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경험하신 분들은 물론 해고 통보를 받아보면 그 메시지를 받은 순간부터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해고를 당하신 어떤 분이 그 정리해고 당했던 사항을 블로그에 차분하게 올리셨는데 그 중에 한 내용을 인용을 해보자면 이분이 다니던 회사도 당일날 SNS로 통보 메시지를 보내기로 하였는데 아침에 메시지가 안 와서 나는 대상이 아니구나 하고 안심을 하고 회사에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료가 다가와 위로의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상황입니까? 알고 보니까 총무과에서 옛날 전화번호로 해고 메시지를 보낸 거죠. 전화번호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뀐 걸 몰랐던 것이죠. 일종의 해프닝이지만 참 서글픈 이야기죠. 그래도 이분의 글을 읽어보면 현명하다는 생각이 바로 총무과에 가서 해고 서류에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셨던 것 같아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사인을 하고 바로 회사에서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하고 먹고 살까 고민을 하고 그리고 도배 기술을 배우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막상 정리해고 통보를 받으면 이렇게 행동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분의 경우는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셨던 게 분명합니다. 이제 회사로부터 정리해고 통보를 받으면 회사와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내가 왜 정리해고 대상이 되었는가부터 정리해고의 4가지 법률 요건을 갖추었나 이런 사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상 해고 통보를 받으면 멘붕 상태가 돼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성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회사에서 빨리 나오기에 급급한 경우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을 보기가 쪽팔린 거죠. 그냥 짐 싸들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때 사실 주위에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해고를 당하고서 회사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은 역시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고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기에도 역시 답이 안 나오고 가족들과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죠. 가족들한테 내가 해고당했다는 얘기도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누구를 만나든 답이 없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잡아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최소 한두 달은 시간이 약이라고 생각하고 서서히 머리를 비워가며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지혜를 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준비가 안 된 정리해고 상황에서는 그럴수록 본인이 중심을 잡고 우선 회사와의 관계 정리를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해고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회사는 그때가 되면 나의 분노의 대상이 됩니다. 분노의 대상을 계속 쳐다보고 있고 계속 시간을 끌고 있다 보면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빨리 악연은 끊을수록 유리합니다. 우선 해고가 정당한가 절차에 문제가 없는가를 꼼꼼히 보시고 문제가 있다면 노무사와 상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무사와 상담해서 바로 부당해고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소송에도 어느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을 넘으면 그 소송도 할 수가 없습니다. 소멸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고용자 입장에서는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그 소송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 1년이 지나 판결이 나도 고용자가 승소를 하게 되면 1년간의 급여를 다 받게 되고 복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자 본전이라는 얘기죠. 해고 통보를 받았을 경우 챙겨야 할 6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해고 사유를 찾는다. 특히 사업주가 갑자기 통보를 한 경우에는 꼭 챙겨서 소송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업주와 인사 담당자에게 해고 사유를 들으셔서 명확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둘째, 인사 파일을 받는다. 모든 근로자는 인사 파일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받아서 자신의 근태관리 내역이나 관리자의 평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해고 사유와 일치하는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셋째, 사용하지 않는 휴가를 다 사용한다.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정신적 리프레시를 위해 퇴사 전 남은 연월차를 다 사용하시면 심리적 안정과 차후의 일들을 계획하시면 좋습니다. 넷째, 어떠한 계약서에도 사인하지 않는다. 차후 구제 신청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신청이 되더라도 스스로 해고에 동의한 것이 됩니다.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되면 그리 되면 차후에 구제 신청을 못하게 되고 차후 논쟁거리가 돼서 법률적 소송을 못하게 됩니다. 다섯째, 회사 물건을 가져가지 않는다. 해고 통보에 화가 나더라도 감정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의 전자기기, 각종 문서와 하드 드라이버, 거래 연락처 등은 함부로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가져갈 경우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것을 빌미로 회사에서 해고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밖에 보상금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철저히 인사팀에 문의를 하고 선택해서 가져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실업급여 자격을 확인한다. 퇴직하기 전 고용노동부에서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 퇴직 후 3개월간의 구직 활동은 매우 중요한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실업급여를 통해서 생활비를 확보하게 되면 마음이 부담이 덜하게 되고 여유 있게 나의 구직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심리적 방황을 몇 달 하다 보면 주위의 가족들이 어렵고 통장의 잔고는 비어가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가서 주위의 사람들이 다 떠나는 극단적 상황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해고의 심리적 고통, 즉 외상후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병원 센터에 가셔가지고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사람마다 정리해고의 고통을 스스로 극복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고통을 극복하는 능력치가 다 다릅니다. 멘탈이 다르다는 것이죠. 약한 멘탈이신 분들은 스스로 생각하셔가지고 내가 왜 멘탈이 약하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병원과 국가에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하는 센터에 가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쌍용차 사태에서 보았듯이 그 외상후 스트레스로 희생되신 분들이 30여 명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만큼 내가 모든 인생을 걸고 최선을 다한 쫓겨났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엄청난 충격입니다. 내가 뭐 인생의 모든 노력을 다해서 다 했는데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그리고 대안도 없는데 쫓겨났다. 그 얼마나 정신적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 파장은 제가 흔들릴 때 그 가족의 구성체가 다 흔들리게 됩니다. 와이프도 흔들리게 되고 아이들도 방황하게 되고 이제 직장과의 안에서 전쟁을 마치면 나와야 합니다. 드라마 미생에서 표현했듯이 직장을 잃고 나오면 밖은 그야말로 지옥입니다. 지옥도 생지옥입니다. 각자의 재능과 기술에 따라 틀리겠지만 대부분의 정리해고를 당하신 분들은 또는 은퇴해서 나오신 분들은 내가 다니던 직장보다 상위의 그 직장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그보다 밑의 직장, 다른 직종을 찾아야 되는 건데 그것마저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상 다른 직업을 찾게 되는 것이죠. 다른 직업을 찾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딴다든지 주택관리사 따서 아파트 소장이 된다든지 또는 기술 자격증을 따서 취업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은 버는 거 없이 공부만 한다면 그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동안의 생활비를 다 까먹게 됩니다. 그러는 것보다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 들어와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 공부하는 주경야독을 하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분야에서도 경력을 쌓아가면서 일을 해야 내가 자격증을 따서 재취업을 하더라도 취업이 빨리 되고 현실 적응이 빠릅니다. 그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주경야독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전에는 과장, 부장, 상무, 이사였는데 이런 계급장을 다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계급장은 이제 당신의 인생의 짐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이해 방송에서 백의종군의 길을 떠나라고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자영업을 하겠다고 돌아다니다 보면 다 좋은 이야기만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전보다 더 소득도 많이 벌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자영업을 하게 되면 경험 없는 상태에서 퇴직금 다 날리고 가정이 파괴되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려갈 수 있으니까 자영업은 안 한다. 일단 대못을 받고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간은 안 되겠지만 나와 같은 가정을 겪고 나간 분들 중 또는 역사적 위대한 인물 중 두 사람을 골라 멘토, 스승으로 삼아서 그분들의 길을 따라 간다고 생각하시고 멘토가 될 분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흔들리고 있는 당신을 그분들이 잡아줄 것입니다. 바로 그런 분이 그런 멘토에 의존해서 정신적으로 지탱을 해가시면서 현실을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상 절대값TV의 개념PD 한PD였습니다.